네, 그렇습니다. 네, EC577 인포메이션 앤 코딩 테어리 오늘 25번째 시간이고 리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의 커패서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는지 보면은 먼저 그림을 그립시다. 어떤 채널이죠?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두 개냐면은 하나는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를 유도할 때 필요한 그림이고, 하나는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를 유도할 때 필요한 그림이에요. 두 개가 거의 동일한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지 나중에 잘못된 엉뚱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연구를 할 때. 먼저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할 때의 그림을 생각합시다. 그때는 인풋이 X, 아웃풋이 Y, 그렇죠? 그 다음에 Z가 더해지는데 Z가 제로민이고 시그마 G 스퀘어라는 베리언스를 가져요. 그래서 그냥 랜덤 베리어블 3개가 서로 Y는 X 더하기 Z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를 얘기할 때는 여기 I번째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I번째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I번째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단지 ZI를 노말, 제로민, 시그마 G 스퀘어라고만 말하면 사실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주어진 게 뭐냐면 시퀀스 오브 인풋과 시퀀스 오브 아웃풋과 시퀀스 오브 애더티브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인데 랜덤 프로세스는 뭐예요? 이렇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만 알려줘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I번째랑 J번째 엔트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소위 말하는 이 왼쪽 채널을 메모리 리스 익스텐션 하죠.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요 ZI들이 ZI, 그러니까 Z1, Z2, Z3 얘들이 어떻다고요? 인디펜던트 한 거죠. 네,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GIs are II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Zeromin Gaussian with variance sigma z square. 알겠어요? 자,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또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를 구할 때와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어요.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과는 달리.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스트레인트랑 관련되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우리가 C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C는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라고 여기서는 보여질 텐데, 그래서 max 그 다음에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 그 다음에 이 mutual information은 무엇에 대해서 maximize 됩니까? 그러니까 mutual information을 무엇에 대해서 maximize해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density로 해도 되는데 그걸 끌어오면 CDF로 해도 되죠. PDF가 아니라. 근데 CDF 대신에 PDF로 씁시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인풋 파워를 계속 늘리면 점점 더 많은 넘버 오브 비트를 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넣는데 subject to 해서 넣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넣어요. expected value of x square가 p 이하이다. 전혀 문제 없죠. 보세요. 인발브된 랜덤 베리어블이 x, y, z고 여기 x, y 그 다음에 z는 주어졌고 그렇죠? 여기 또 x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리스 익스텐션을 한 컨티뉴어스 메모리리스 채널, 특별한 경우에 컨티뉴어스 메모리리스 채널이죠. 맞습니까? 이 채널에서 우리가 이제 achievable rate라는 것을 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라는 걸 정의하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CI라고 할까요? 인포메이셔널이라고. 그다음에 여기 CO라고 합시다. CO는 어떻게 정의되죠?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CO는 어떻게 정의돼요?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는 Supremum of Achievable Rates로 정의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sup of R인데 이 R을 또 정의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definition이 또 나오죠. A rate R is achievable if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의가 뭐였죠? 자,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Achievable rate R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존재하죠? If there exists a sequence of 노테이션을 약간 다르게 써볼게요. 예를 들면 MK NK cos C sub K K는 이래서 뭔데? 그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K라는 인덱스가. 네. such that 자, 디스크리트일 때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그전에는 맥스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었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요게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셔널일 때도 또 있어요.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에서는 어땠어요? 레이트 시퀀스가 R로 가고, 그렇죠? R로 가고, 그 다음에 맥시멀 에러 프로바빌리티 시퀀스가 제로로 가고 였죠. 근데 레이트 시퀀스는 어때요? 먼저 RK를 정의할까요? RK는 어떻게 정의되죠? 로그 우리가 뭐 단위가 bits per second라면 로그 2 베이스 MK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8 early symbol이라고 해보세요. K가 어떤 인덱스 K가 첫 번째 1일 때 MK가 8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몇 비트로 나타낼 수 있어요? 3비트로 나타낼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채널을 몇 번 썼어요? NK번 썼죠. 그래서 이거 NK로 나누면 비트 퍼 채널 유수로 나오죠. 맞습니까? 이 시퀀스가 뭘로 간다고요? R as K tends to infinity. 그 다음에 maximal error probability를 정의해야죠. 람다 수프 K라고, 람다 수프 NK라고 합시다. 아마 제가 N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maximum of conditional probability 였어요. conditional error probability of 그래서 메시지를 W라고 하면 그 다음 estimate를 W hash라고 하면 W와 W hash 같지 않은데 메시지가 i번째일 때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주의를 해야죠. 코드 CK 일 때죠. 그렇죠? CK에서 i번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에러가 날 확률의 최대값이죠. i는 그래서 1에서 MK겠죠. 맞습니까? MK 어리 심볼이니까 W는.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제로 as K tends to infinity.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average error probability 이렇게 썼는데 사실 엄격하게 한 maximal error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MK 어리 심볼 W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건 간에 그냥 소스 코딩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어때요? 우리가 바로 그냥 인덱싱을 하는 거죠. 바이너리 심볼들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바이너리 심볼들이 제대로 전송된 날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1번이 뭐라고요? 1번이 요 average power constraint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야죠. 이게 뭐 어떻게 트랜슬레이트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채널을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렇죠? 매번 사용할 때마다 예를 들면 저 X 채널 인풋 값이 P보다 작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요 값이 절대값이 예를 들면 루트 P 이하가 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 또는 그냥 얘를 제곱해가지고 기대값을 취한 게 P 이하가 되게 해도 되겠고, 맞습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constraint를 translate 하는 방법은 이쪽에서. 그런데 우리가 continuous memory 채널의 capacity를 구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average power constraint라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자, 요 x nk i를 요 벡터를 nk 보세요. nk번째 코드 ck의 i번째 코드 워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ck가 바로 k번째 코드 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코드 워드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length nk짜리. 맞아요? 이 각각의 코드 워드가 norm square를 했을 때 n times p nk죠. nk times p 이하가 되더라. 그래서 for all k, for all i는 이래서 mk겠죠. 네. 알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렇게 하는 게 사실은 편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심벌 바이 심벌, 코드 워드 심벌 바이 심벌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때요? 전송을 할 때 실제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를 적용하는데 코드 워드 바이 코드 워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때문에 코드 워드에 있는 심벌 여러 개를 로우 오브 라지 넘버즈를 적용해서 어떤 프로퍼티를 정의하지 코드 워드 심벌 하나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를 정의할 때는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인덱스가 없죠. 그러니까 간단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는 어치버블 레이트의 수프리멈으로 정의되는데 어치버블 레이트를 정의할 때는 파워 컨스트레인트가 코드 워드 각각에 적용이 되고, 여기서는 어때요? expectation이 없죠? 그렇죠? 이게 성립하면 expectation을 해도 성립하죠. 키가 모조리 모든 사람들이 170 이하면은 뭐 평균을 해도 170 이하일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가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을 Discrete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에 대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뭘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C Operational Channel Capacity가 바로 C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다.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좀 다른 설명을 좀 했어요. 이거는 가우시안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장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 for continuous memories channel. AWGN이 아니에요. 그렇죠? DT AWGN이 아니라 일반적인 continuous memories channel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operational channel capacity와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 그 다음에 채널 코딩 디어렘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또 여기다가 써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를 정의하는데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또 나오겠죠. 채널 인풋은 X고 아웃풋은 Y고,
그 다음에 subject to 해서 constraint가 나올 텐데 지난번에 제가 C라고 썼는데 노트에 보면 B라고 돼 있어요. bx less than or equal to beta 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 무엇에 대해서요? input distribution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max였어요? sup였어요? 기억납니까? 네, 제가 sup를 썼어요. density. 왜 sup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sup라고 쓴다고 했죠?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b가 0이면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베타가 임의의 넌네거티브 값에 대해서.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DT AWGN 채널에서도 이 커패서티가 존재 안 하죠. max라고 하면 존재 안 한다라고 나오죠. sup는 플러스 extended real line, 즉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포함하는 셋으로 정의하면 저게 플러스 인피니티하고 딱 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뭐냐면 mutual information이 이런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일단 이 컨스트레인트 셋이 컨벡스 셋이냐 알 수 없죠. 일반적으로 아까 파워로 했을 때 expected value of x square less than or equal to p 하면은 density 펑션이 컨벡스 셋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b라는 펑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글쎄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b가 특별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mutual information은 컨텍스트 펑션이냐? 컨텍스트 펑션을 논하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도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메인이 컨텍스트 셋이어야죠.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DT AWGN 채널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셋이 되고 컨텍스트 펑션이 되니까 max라고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sup를 쓴 거고 참고로 우리는 지금 여기 어때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 xy를 하는데 그게 mixed random variable로 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면 sup로 정의를 해요. capacity를. 알겠어요? sup로 정의하고 이거를 discretize를 하는데 계속 refine을 해요. refinement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refine을 해서 refine을 점점 더 잘게 잘랐을 때 도달하는 mutual information의 supremum 값으로 capacity를 정의하는데 그게 이 과목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놓으면 궁금증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예요. 일반적인 continuous memory 채널에. 그럼 operational channel capacity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chievable rate R의 supremum으로 또 정의되는데 rate R is achievable if 해서 there exists a sequence 똑같아요. exists a sequence of M sub k and sub k equals C sub k such that 1 해서 요 베타 어드미서빌리티라고 해요. 참고로 이런 거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타 어드미서빌리티. 예. 그리고 이때의 커패서티는 그 갤러거 책에 보면은 커패서티 constraint function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베타 값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여기서 CI 베타를 커패서티 코스트 펑션이었을 거예요. 요거를 코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을. 네. 그래서 이거를 커패서티 코스트 펑션 이렇게 불러요. 네, 따라해 보세요. capacity cost function. 예. 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요, better admissibility constraint를, 그러니까 better admissibility constraint죠. 정확히 얘기하면. better admissibility constraint를 코드워드에 대한 constraint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이? 아까 가우시안 할 때 했던 걸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는 제가 비워놓을 테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당연히 레이트가 수렴한다고. 똑같죠. 달라질 게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주의 안 하면은 틀려요. 예. 아까 투놈을 썼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아까 뭐예요? 코스트 펑션이 스퀘어 코스트 펑션이었죠. 근데 투놈이 스퀘어에서 썸이잖아요. 그래서 된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스퀘어 펑션에 해당하는 게 b라는 펑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b가 나와야 돼요. b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코드워드, 그러니까 k번째 코드에 i번째 코드워드의 엔트리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의 j번째 엔트리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지우고 j라고 한 다음에 시그마 j는 1에서 nk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나눠야죠. nk개로. 이것이 pi이다. 모든 i, j, k에 대해서. 알겠어요? 네. 아까는 이게 스퀘어였으니까 요 sum 자체가, 잘 보세요. 요 sum 자체가 뭐예요? 투놈이었죠, 코드워드에.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nkp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무슨 일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노이즈 채널 코딩 티어렘은 이제 뭐와 뭐가 같다는 걸 보이는 거겠어요. 그러면 여기 P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베타여야죠. 그렇죠? 지금 베타 어드미서빌리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뭔가 잘 안 되는데 지우개. 예. 얘가 베타가 돼야죠. 그렇죠? 베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일 거는 뭐예요? 노이즈 채널 코딩 테오렘에서 CI가 바로 CO랑 같다. 알겠어요? 이걸 보이는 게 일반적인 컨티뉴어스 메모리스 채널을 위한 노이즈 채널 코딩 테오렘이 되겠고, 스페셜 케이스가 뭐라고요? 요 앞에 지금 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일반적인 컨티뉴어스 메모리스 채널에 대해서 커패서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 구하는 거 안 했죠?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 구하는 거 안 했죠? 채널 코딩 티어렘도 이스태블리시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험에는 충분히 낼 수 있겠죠. 뭐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냥 스페셜 케이스인 DTAWGN 채널의 커패시티 구하는 걸 우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시 DTAWGN으로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그러면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 of DTAWGN이죠. 뭐였어요? 이건 기억을 하라 그랬죠. CI는 1/2 log, 예, 단위는 우리가 bits per channel 유수로 할 거니까 베이스를 2로 하는 로가리드믹 펑션을 쓰고 1 플러스 P over 시그마 스퀘어, 시그마 G 스퀘어. 그래서 bits per channel use. 이렇게 유도가 된다고 했어요. 이걸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죠. 디퍼런셜 엔트로피와 컨디셔널 디퍼런셜 엔트로피, 그런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컨스탄트를 더해서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세컨 오더 넌 센트럴 모멘트는 퍼스트 오더 넌 센트럴 모멘트인 민 스퀘어에 플러스 뭐였어요? 세컨 오더 센트럴 모멘트인 베리언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민이 제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된 값인데 옵티멀 인풋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였죠? 맞아요? 역시 가우시안이면서 노이즈와 매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이즈가 가우시안이라서 옵티멀 인풋 디스트리뷰션도 가우시안이고 파워 P를 다 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었죠? 노이즈 채널 코딩 티어렘을 유도했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뭘 유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 C sub i라는 것의 achievability를 유도하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던 게 이거였어요. 하다 준다는 게 CI is achievable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사실 이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 값이 achievable 하다고 해서 이것이 operational channel capacity는 아니죠. 저것보다 더 큰 값이 achievable 하지 않다는 걸 보여야죠. 그것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converse 파트에서 증명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achievability, 즉 direct 파트,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의 다이렉트 파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여러분 시험을 보면서 discrete memories 채널의 achievability 증명하는 부분을 잘 봤어요. 그래서 몇 부분을 스킵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choose 랜덤 코딩을 하죠. 그렇죠? 랜덤 코딩을 하는데 가우시안을 처음에 선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hoose x의 pdf가 2파이 여기서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엡실론 프라임이라는 만큼 빼요. 베리언스를. 그 다음에 exponential 2p 마이너스 엡실론 프라임 그 다음에 x 스퀘어 라는 가우시안 덴서티인데 베리언스 미는 제로고 베리언스가 p 마이너스 엡실론 프라임 엡실론 프라임은 어떤 양수예요. 이걸 선택을 해요. 왜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모든 코드워드들이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걸 빼요. 안 빼면 넘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랜덤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죠. 그렇죠? generate 랜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코드인데 여기서는 랜덤 selling to the 뭐 nr n cause cn 알겠어요? 이걸 제너레이트 해요. 제너레이트 하면 코드북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코드북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눠 가져야죠. share the codebook the codebook is shared죠. the codebook is shared by 그 다음에 뭐 source tx라고 합시다. encoder and decoder 네. encoder and decoder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디코더는 어떻게 디코딩을 해요? The decoder employs 어떤 디코딩 기법을 employ 해요? typical set 디코딩 기법인데 약간 modification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파워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벗어나는 녀석을 무조건 에러로 디클리어를 함으로써 나중에 그런 애들이 우리가 프로닝 할 때, 줄일 때 코드워드, 나쁜 코드들을 버릴 때 절반 정도에 없어져 버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employs a modified typical set decoding 룰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엡실론만큼 빼야 된다는 것과 이게 modified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modification이 있었어요. 그래서 룰이 어떻게 되죠? 룰은 w hat은 mi다. if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given
observation에 대해서 이제 given observation에 대해서 디코드의 출력은 어때요? mi인 거죠. 언제? i번째 코드워드가 뭘 만족하죠?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죠. 맞습니까? 그게 그 뜻이죠. 만족하고 또 뭐예요? 요 i번째 코드워드와 관찰된 채널 아웃풋은 jointly typical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번째가 아닌 코드워드와 채널 아웃풋은 모조리 typical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만족하면 W-햇을 i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요게 modified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만족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declare error otherwise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i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면 무조건 error라고 이제 선언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때요? average performance를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기서 제너레이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이 제너레이트 된 CN이라는 녀석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같은 레이트, 같은 넘버 오브 채널 유스에 대해서 또 랜덤하게 만들 수 있죠. 또 만들 수 있죠. 똑같이 해서 성능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걔 성능이 채널이 보인 게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n이 충분히 크면 어떻다고요? 성능이 충분히 좋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중에 이제 유니폼한 소스일 때 걸로 제일 좋은 녀석 또는 상당히 좋은 녀석을 선택하고 그래서 코드워드 절반을 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키 평균이 170을 넘지 않으면 제일 작은 사람의 키도 170을 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용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동전으로 하면 어때요? 평균 동전수가 4.5개면 그렇죠? 절반보다 많은 사람이 9개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어때요? 엡실론보다 작게 바운딩되면 절반은 2엡실론으로 바운딩 되고 그런 코드를 가지고 어때요? 엡실론을 점점 작게 하면서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maximum error probability 시퀀스도 0으로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연호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봅시다. 자,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었어요. 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죠? 여기 보면 코드에 대해서 뭐 안 나와 있죠. 컨디션도 없고.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모든 랜덤 코드에 대해서 에버리지 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 에버리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물론 어떤 n을 픽스를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뭐 슈퍼스크립트로 n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알겠어요? 어떤 n은 픽스돼 있고, 넘버 오브 채널 유스는 픽스돼 있고, 덴서티 펑션도 픽스돼 있고, 엡실론 프라임도 픽스돼 있는데 다 에버리지 했을 때 컨디셔널 에러 프로버빌리티에 해당해요, 얘가.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유니언 바운드 테크닉을 사용해서 먼저 첫 번째 게 바이올레이트 될 확률은 굉장히 작다고 했죠? 맞습니까? 가우시안으로 만드는데 충분히 크면 내가 어때요? 스퀘어 썸이니까 로우 라지 넘버즈에 의해서 이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될 확률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엡실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 할 때.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만들어냈을 때, 이 엡실론 시퀀스, 엡실론 티피컬 셋을, 조인트 엡실론 티피컬 셋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인트 density function for x and y를 가지고 얘들을 만들면은 여기 들어가지 않을 확률은 엡실론보다 작게 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한, 즉 마지널들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걔들이 들어갈 확률을 하는데 어때요? 스코드 노드 수가 ceiling 2 to the nr 개만큼 있죠. 그럼 nr 빼기 1개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2 to the nr로 어퍼 바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 한 게 우연히 티피컬 셋에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됐어요? 2 to the 마이너스 n의 mutual information 마이너스 3 epsilon 이렇게 바운딩을 할 수 있었죠.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임의의 epsilon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을 하다 말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mutual information이 뭔지를 지난번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얘가 어때요? 얘가 n이 커질 때 0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에버리지 퍼포먼스 얘기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면 여기서 2 to the nr의 2 to the minus n의 mutual information 빼기 3 epsilon은 자, 어떻게 됩니까? 2 to the minus n으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mutual information 빼기 r 빼기 3 epsilon이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참고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0보다 커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저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우리가 어치브하고 싶은 R이 요거 이하면은 이게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요게 뭐냐 이거예요. 요게 Mutual Information between X and Y인데 저게 뭐냐는 거죠. 저 Mutual Information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처음에 우리가 선택한 여기 보면 choose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선택한 density function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인풋이 가우시안 with zero mean variance p 마이너스 epsilon 프라임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따라서 1 half log 1 플러스 p 마이너스 epsilon 프라임 divide by sigma g square 빼기 3 epsil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변이. 알겠어요? 여기 epsilon 프라임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레이트 R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해요? 레이트 R을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어떤 엡실론 프라임 아주 작은 값을 선정했죠. 그 다음에 어떤 엡실론 그렇죠? 어떤 엡실론 아주 작은 값을 선정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자동으로 나와요?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바운딩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n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꾸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어떤 n을 픽스하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없지만 엡실론과 엡실론 프라임을 작게 하면 그런 n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랜덤 코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Law of large numbers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The weak law of large numbers. 네. 그래서 참고로 이 값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보다 커요, 작아요? 약간 작죠? 파워를 약간 뺐으니까. 거기서 또 3엡실론을 뺐으니까 또 약간 더 작죠? 그것보다 더 작은 R을 선택해야지만 어치버블 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엡실론 K라고 엡실론 프라임 K라는 두 개를 선정해요. 시퀀스를 만들 때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to construct a sequence 1 we choose epsilon k 그래서 epsilon prime k죠 0으로 가는 and epsilon k epsilon n이라고 합시다. k가 아니죠 여기서는 k가 맞겠네요. 그렇죠? 네, k가 맞아요. 얘도 0으로 가는 이걸 두 개 정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epsilon prime k와 epsilon k, 즉 k를 픽스하면 이 두 개가 정해지죠. 그러면 nk가 나와요. 이게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we find nk. 알겠어요? 어떤 such that 예를 들면 뭐 3 epsilon 알겠어요? 앞에 두 개 epsilon 더하기 epsilon이 있었고 얘는 어때요? n 충분히 커지고 얘가 만족하면 작게 만들어서 또 epsilon보다 작게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3 epsilon k죠. 네. 그 다음에 어때요? k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죠. 그러면 또 다른 nk가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여기서 그쵸, 버리는 거 빼먹었죠. 버려야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때요? 이제 우리는 원하는 거 maximal error probability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주의를 해야죠. 네.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빼먹었어요. 그러면 유니폼일 대로 해서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는 좀 둡시다. 그러면 여기 보류를 하죠. 네. 이건 좀 둡시다. 잠깐만요. 그리고 네.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네, consider uniform W. 그렇죠? 어떤 n에 대해서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 nk를 정해야 되는데 uniform input distribution이라고 합시다. uniform message distribution. 자, 그러면 uniform message distribution일 때 그러면 n을 픽스하면 n을 픽스하지 맙시다. 위에서 했던 대로 합시다. 여기서 했던 대로 choose epsilon k prime and epsilon k.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말을 했듯이 이렇게 되는 거는 nk는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유니폼이란 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사용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를 할 거예요. 에버리지를 하는데 이게 3 epsilon k보다 작아요. 그러면 에버리지 퍼포먼스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메시지가 나올 확률을 곱해야죠. 맞습니까? 메시지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유니폼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에버리지 한 게 에버리지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rithmetic average.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지갑 속에 든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잠깐만 있어봐요. 이렇게 합시다. 얘를 그러면 arithmetic average를 하면은 지금 요 upper bound가 3 epsilon k라는 게 요 i에 무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average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probability of event that w had not equal to w도 3 epsilon k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verage performance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we find C and K such that
이런 걸 찾아요. The selling of to the NKR, NK 랜덤 코드들 중에서 average performance가 여기 average performance죠. 코드를 픽스했을 때 이것이 제일 작아지는 걸 찾아요. 물론 이건 어때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실 다르죠. 맞아요? 제일 좋은 걸 찾아요. 제일 적은 거의 성능은 어때요? 제일 작은 거의 성능은 또 3엡실론보다 average performance가 좋죠. 3엡실론 K보다. 맞습니까? 그 average performance는 만족이 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throw away around the half of the code was죠. to find C and K tilde. 절반을 버려요. 그러면 요 best C and K가 가지는 코드들 중에서 절반이 없어지지만 컨디셔널 에러 프로바빌리티들은 어때요? 이제는 6 엡실론 K로 바운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맥시멀 에러 프로바빌리티도 6 엡실론 K로 바운딩을 할 수 있잖아요. 컨디셔널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K를 픽스하고 나서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찾았죠. 이제는 그러면 K를 바꿔요. K를 늘리죠. 2, 3, 4 이렇게 늘리면 엡실론 K와 엡실론 프라임 K 시퀀스는 점점점 작아지면서 새로운 NK 값들이 생기고 그 새로운 NK 값들을 이용해서 또 C tilde NK를 계속 컨스트럭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얻어져요? 네. 그러면 R이 C 이거면 어치워블 하죠. 이런 결론이 얻어지는 거예요. 뒷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디스크릿 메모리스 채널에서 우리 구하던 것과 굳이 언급하진 않겠어요. 자, 그런데 CI보다 작은 모든 R이 어치워블 하다 그러면 이런 어치워블 한 R의 수프리멈 값은 뭐예요, 일단? 이 상태에서는 CI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X 값들이 있는데 X는 5 미만이에요. 5 미만인 모든 수의 수프리멈은 5잖아요. 그렇죠? 네,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지만 맞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CI라는 것이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피시티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치버빌리티예요. 그럼 이제 컨버스를 보여야죠. 컨버스를 보이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요. 네. 컨버스는 언뜻 생각하면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뭐랑 뭐를 이용하면 되겠죠? 지난번에 그 뭐예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번에 디스크릿 메모리스 채널의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을 증명할 때 컨버스 파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테크닉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죠? 네,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 그 다음에 페노즈 이니퀄리티, 그 다음에 페노즈 이니퀄리티를 유도하는 도중에 아니죠.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유도하는 도중에 컨디셔닝 reduces entropy 이런 게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디펜던트 서퍼 바운드도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체인 룰을 쓰면 되니까. 맞아요? 이런 걸 썼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도 예를 들면 이런 걸 썼는데 우리가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런 걸 이용했죠? W가 메시지고 Y가 채널 아웃풋일 때 메시지와 채널 아웃풋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 체인 오브 시스템즈에 또는 채널에서 채널 앞뒤에 있는 인풋 벡터 xn과 아웃풋 벡터 yn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W는 뭐예요?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아니에요?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죠. 메시지니까. Y는 그때는 디스크릿 랜덤 벡터였어요? 컨티뉴어스 랜덤 벡터였어요? 그때는 디스크릿였죠. 그 다음에 X도 디스크릿였죠. 왜냐하면 이 컨버스를 증명할 때는 이미 시퀀스 오브 코드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주어지면 어때요? 벡터가 딱 정해지죠. 하나로.
근데 메시지가 파이나이트게니까 이 코드 벡터도 파이나이트 하니까 랜덤 벡터로 보면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W, Y, X가 모두 디스크리트 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 이번에 우리가 DTAWGN 채널에 커패서트를 얘기하는데 자 물어볼게요. W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에요? W는 여전히 메시지죠? discrete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N은 원투원으로 매핑을 하죠. 여전히 discrete죠. 오케이. 그런데 YN이 이제 discrete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W, XN 벡터, YN 벡터가 순서대로 마코프 체인을 이룰 때 마코프 체인에서는 디스크리트랑 컨티뉴어스랑 구별 안 했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사실 구별 안 했잖아요. 꼭 매스 펑션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가운데 걸 준 다음에 양쪽에 컨디셔널 인디펜던트만 하면 마코프 체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코프 체인을 이룬다는 자체는 우리가 정의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YN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의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증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도 다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페어너스 이니퀄리티인데 페어너스 이니퀄리티 할 때 뭐 어떤 걸 했었죠? 무엇에 대해서 했었어요? W와 W 횟수로 사실 안 했어요. W와 YN 가지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어때요? 어퍼 바운드를 구했다고요. 맞습니까? 에러 레이트 가지고. 그런데 이때는 어땠어요? 그 전에 디스크리트일 때는 얘도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얘도 디스크리트 랜덤 벡터였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얘는 디스크리트, 얘는 컨티뉴어스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로 또 정의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칸버스가 언뜻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동일해요. 그런데 막상 해보라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모조리 다 틀려요.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헷갈려요. 어느 게 디스크리트고 어느 게 컨티뉴어스인지를 계속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틀려버려요. 예를 들면 Conditional Entropy of Continuous Random Variable given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는 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때는 Differential Entropy로 해야죠. 그렇죠? 무엇에 대한 때 그게 Continuous이면 Differential Entropy가 정의되지 그냥 엔트로피는 정의가 안 된다고요. 무한대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해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와 페어너스 이니퀄리티를 리디라이브하고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노트에 보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요 페어너스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는 다시 보이는데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해요.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칸버스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If there exists a sequence of 또 마찬가지죠. 2 to the n sub kr n k cos c k k는 1에서 인피니티.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등장하는 이 코드의 시퀀스는 랜덤 코드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랜덤 코드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 여기 랜덤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냥 sequence of the ceiling of 2 to the nkr, nk cos가 있는데 얘들이 어떤 걸 만족하는 거예요? such that 첫 번째 이 코드는 물론 파워 컨디션을 다 만족하니까 제가 뭐 굳이 파워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뭐 그래도 굳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겠죠. 당연히 만족해야죠. 안 그러면 이 레이트 R이 어치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얘는 뭐냐면 이미 R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때요? R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레이트가 수렴하고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런 코드가 있으면 이 코드에 레이트는 R로 수렴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로그 씌우고 MK로 나눠서 무한대로 보내면 R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maximal error probability가 람다 nk가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제로로 가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런 게 존재하면 뭐잉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R 값이 C 이하다는 걸 보여도 되고 C보다 작다는 걸 보여도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하는 C는 물론 C sub I예요. Informational Channel Capacity. 네, 보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to show 해서 콜론을 딱 찍고 이런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똑같아요. 페노스 이니퀄리티로부터 시작하는데 노트 안 띄워놨어요? 여기? 네, 노트를 보면서 합시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가요? 13. 네. 무슨 짓을 한 거죠, 제가? 이건 뭐예요? 뭔가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다시 합시다. 네, 여기까지는 지금 다렉 파트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C는 특히 어떻게 돼요? 1F 로그 2 베이스 1 플러스 P 오버 시그마 G 스퀘어죠. 네, 이걸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게 페노스 이니퀄리티죠.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엔트로피 오브 메시지 기븐 오브저베이션이 뭐라고요? 이렇게 바운딩 된다는 거죠. 기억납니까? 네, 똑같죠, 모양이.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 y가 이제는 뭐예요? 컨티뉴어스예요? 디스크리트예요? 컨티뉴어스죠. 그런데 요게 컨디셔닝 앞에 있는 거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겠어요. 어떤 형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새로 정의를 해야죠. 한 적이 없잖아요. 디스크리트일 때는 했고 이게 로어 케이스 h면서 컨티뉴어스일 때도 했는데 이게 어퍼 케이스 h면서 디스크리트 컨티뉴어스인 건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내추럴 하겠어요? 우리가 컨디셔널 엔트로피도 어떻게 됐어요? 컨디셔널 엔트로피 오브 x 기분 y라는 것은 컨디셔널 엔트로피 오브 x 기분 the event 캐피탈 Y는 Y들의 에버리지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런 이벤트를 줘요. 이런 이벤트를 주고 나면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잘 정의가 되죠. 이거를 에버리지 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컨티뉴어스니까 덴서티 펑션이 나오고 여기에 인티그랄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정의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DMC를 위해서 컨버스 증명할 때 사용했던 테크닉을 그냥 갖다 쓰면 뭐 증명 왜 해? 이거 아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이 conditional entropy of a discrete random variable given a continuous random vector라는 것을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페노스 이니퀄리티를 유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말이 노트에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의를 할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죠. 그대로고 이게 제로라고 하면서 더했어요. 자, 근데 이게 제로입니까? 이가 뭐죠? 이가 또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정의했죠. 메시지와 에스티밋이 같을 때는 0, 다를 때는 1이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근데 이 펑션은 뭐와 뭘로 돼 있어요? W와 W 해신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W가 YN이면 되죠. 왜냐하면 Y로부터 디코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W 해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W와 Y가 주어지면 E가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도 물론 여기 정의할 때도 이것조차도 어때요? 이거는 디스크리트, 이건 컨티뉴어스니까 아주 복잡하게 새로 정의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컨디셔널, 즉 이벤트로 주고 에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디터미니스틱하니까
그냥 제로죠. 더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체인 룰을 써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yn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고 컨디셔닝 앞에다가 w와 e를 써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써볼게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의는 조금 전에 봤으니까 제가 안 쓸게요. 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한번 잘 봐요. 자, 이런 게 정의가 가능합니까? 이런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정의가 가능해요? 자세히 봐요. 디스크리트예요? 컨티뉴어스예요? 디스크리트. 디스크리트예요? 컨티뉴어스예요?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디스크리트니까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죠. 다만 얘도 정의할 때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벤트를 주고 그거를 에브리지 하는데 컨티뉴엄에서 에브리지를 해야죠. 인티그랄을 이용해서. 근데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다행히도 얘가 디스크리트니까 순서를 바꿔서 체인 룰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가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이죠. 0, 1. 그럼 얘는 제 아무리 컨디션을 주고 자식을 해봐야 1 이하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2가 0일 때 1일 때로 나누죠. 그렇게 하면 2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W가 하나로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터미니스틱한 거는 컨디셔널 엔트로피도 제로죠. 그러니까 2가 0일 때 건 필요 없어요. 2가 1일 때 거만 필요한데 2가 1일 때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 W가 ceiling of 2 to the nk 빼기 1개 중에서만 가능하니까 그걸로 또 어퍼 바운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요거를 할 때 에브리지를 해야죠. 에브리지를 하는데 요거 가지고 또 오물따조물따 하면 probability of error가 나와서 여기서 NR PE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유도 과정을 잠깐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쪽은 이렇게 써놨지만 하나마나 1 이하죠. 자세히 보세요. 역시 밑에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요. 자, 첫 번째 텀에 대해서 또 똑같이 어때요? 이벤트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에브리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바이너리 엔트로피니까 1 이하라서 에브리지 해봤자 1 이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그냥 여기다 계속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기 시작해요. 전개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요거는 두고 사실은 요것도 같이 에버리지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왜냐면 컨디션을 주고 또 하니까 요기에 대해서만 컨디션을 주고 요렇게 곱해줘요. 그런데 어때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전개하는 거랑 똑같죠. 이벤트를 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만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요 이벤트는 2가 0이냐 2가 1이냐 두 개밖에 없고, 따라서 2가 0인 확률과 2가 1인 확률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예요? 에러 인디케이터 0이라는 얘기는 에러가 없는 거죠. 그러면 y가 주어지면 w 해시 주어지고 w 해시 주어지면 w랑 같으니까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제로죠. 그래서 없어지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ceiling of 2 to the nr개가 있으니까 어퍼 바운드가 유니폼일 때 어퍼 바운드고 요거는 에러 레이트니까 요게 nr times PE로 어퍼 바운딩이 되는 거죠. 똑같죠? 네. 주의만 약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하죠. 인풋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든 간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메시지 디스트리뷰션은 뭐든지 상관없죠, 그렇죠? 우리가.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체인 룰이에요. 여기서 이 녀석을 왼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에 되죠.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사실 요거는 데피니션이에요. 알겠어요? 얘는 정의가 되죠. 이미 정의했어요. discrete random variable. 요거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죠. 그래서 얘를 뺀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entropy of W 빼기
conditional entropy of W given continuous random vector예요. 이거가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또 주의를 하세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discrete, discrete 일 때 또는 continuous, continuous 일 때만 배웠어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건 정의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discrete, continuous mutual information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첫 번째 텀에 대해서는 페노스 이니퀄리티를 우리가 보인 거죠. 지금 이게 페노스 이니퀄리티 아니에요? 여기서 페노스 그래서 데리베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는 디라이브는 안 하겠어요. 여기 노트에 보면은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홈워크 10.2를 해봐라. 10.2가 아마 보면 또 책을 풀어보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베껴 쓰죠. 1 더하기 NR PE. 그 다음에 자 W와 X와 Y 순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어때요? 이 녀석과 양 끝에 있는 녀석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 사이에 있는 것들로 바운딩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은 동일하죠. 얘를 어떻게 해요? 또 주의할 건 있어요. 얘는 discrete예요, continuous예요? discrete random vector. 얘는 continuous random vector. 그러면 얘의 체인 얘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얘를 가지고 할까? 얘를 가지고 할까? 일반적으로 X 가지고 해요? Y 가지고 해요? X 가지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Y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잘 보세요. 위에 거랑 어떻게 다른가? 자, 제가 실수한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한 건가요? 자, 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expectation이나 인티그랄 아니면 서메이션꼴로 나타내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건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discrete, 얘는 continuous죠. X로 뽑아낼 때는 캐피탈 H가 들어가야 되고 Y로 뽑아낼 때는 로어 케이스로 해야 돼요. 디퍼런셜로. 알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가 다른지?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상 해보잖아요. 그럼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쓸까요? 첫 번째 텀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하는 게 있죠. 무슨 바운드? 무슨 바운드? 얘를 이렇게 쓰는 거. Independence upper bound on joint differential entropy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뭐냐면 X가 주어지면 이게 Y는 뭐예요? X 더하기 Z니까 이게 differential entropy of Zn이죠. 근데 Zn들은 이미 IID 하잖아요. 노이즈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H of Zi라고 쓸 수 있지만 또 그건 뭐랑 또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요거 자체가 어때요? 그냥 Zn이고 컨디션 없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인디펜던트 하니까 썸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각각의 텀 H of Zi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퍼 바운드는 이 녀석을 바꾸는 데만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안 쓰였어요. 알겠어요? 네. 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시험에 내주면 잘 기억하겠죠, 여러분이? 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얘랑 얘랑 묶으면 이제 summation mutual information이 되죠. 자, 여기서 지난번에처럼 또 똑같이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저 XI는 코드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코드 워드에 의해서.
우리가 정한 무슨 가우시안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xi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이다 뭐다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정의해야 되냐면 이런 걸 정의해야 돼요. 잠깐만, 이걸 J라고 할까요? J. 네. 잠깐만요. 잠깐만 헷갈리는데. 그대로 둡시다. I로.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코드워드가 있는데, 랭스 n짜리 코드워드가 있는데, I번째 것만 쳐다봐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기대값을 구할 수 있죠. 이거를 PI라고 하겠어요. 참고로 캐피탈 P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코드워드가 어떤지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직. 다만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죠. 코드 전체가. 자,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얘를 만족해야죠. 맞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정의를. 자, 이제 자세히 봅시다. xi는 가우시안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퍼 바운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우시안으로.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자, 저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썼어요? 앞에서도 봤듯이 요 hy에다가 hz를 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hy의 어퍼 바운드는 뭐예요? y가 가우시안일 때죠. 그렇죠? z는 이미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라고 있어요? 네. 1 플러스 nr pe에 1/2 log 2 베이스 1 플러스 pi over 시그마 g 스퀘어 되고, 잠깐만요. 어디가 빠졌어요? 예, 이렇게 되죠. 그냥 시그마 i는 이래서. 맞습니까? 예,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서 pi들의 합은 p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좀 헷갈릴 거예요. 왜 이 n개의 로그 펑션을 더한 것이 요 한 개의 로그 펑션을 n대 한 것으로 어퍼 바운드가 되느냐.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컨케이브 펑션의 프로퍼티 때문에 그래요. 자, 컨케이브 펑션의 정의는 뭐죠? f is concave if 어떻게 돼요? 어떤 x와 y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걔를 이밸류에이트 한 것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것과 그 다음에 람다 배 fx와 1 마이너스 람다 배 fy죠. 이렇게 했을 때 컨케이브는 어떻게 돼요? 이 펑션이 연결한 것보다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strictly concave 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x, y가 다를 때. 자, 만약에 람다가 2분의 1씩이면 어떻게 돼요? 람다가 2분의 1씩이면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는 2분의 1 fx 더하기 2분의 1 fy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람다 1, 람다 2, 람다 3로 하고 x, y, z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람다 i xi i는 이래서 뭐 n개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를 위의 식을 수학적 비나법으로 하나씩 늘려요. 텀수를 안에 있는 거를. 오른쪽도 텀을 늘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뭘 보일 수 있냐면은 여러 개일 때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이 확률 시간에 배운 뭔가 비슷하죠. 뭔가랑.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E는 expectation이에요. 그랬을 때 F가 concave 펑션이면 어때요? 한 점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것과 각 여러 점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걸 에버리지한 걸 비교하면 한 점에서 한 게 더 크죠? 그림을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요점 값과 요거 인터폴레이트 한 걸로 하면 이 선이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게 더 크거나 같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무슨 이니퀄리티? 무슨 이니퀄리티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 붙었는데. 예, 젠슨스 이니퀄리티죠. 기억납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졸려서? 따라해보세요. 젠슨스 이니퀄리티. 예, 이게 젠슨스 이니퀄리티예요. 젠슨스 이니퀄리티의 디터미니스틱 버전이에요, 애들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요. 저 제일 위에서 여기서 잘 보세요. 요 식에서 우리가 n분의 n을 곱해요. 앞뒤로.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n을 뽑아내요. 그래서 여기다 써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 썸은 2분의 1 로그 2 베이스 1 플러스 pi 오버 시그마 g 스퀘어에 대해서 요 람다 i들이 다 n분의 1인 것들이 n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요 안에다가 넣을 수 있죠? 안에다가 pi들을 다 더하고 n으로 나누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p라고 했잖아요. p 이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맥스니까 이게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젠슨스 이니퀄리티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pi들의 합이 np라는 두 개의 이니퀄리티를 동시에 쓴 거예요. 로그는 모노토닉 펑션이니까.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항상 하듯이 1 플러스 nrpe 더하기 n 타임스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가 또 나왔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choose uniform W죠. 그렇죠? 모든 성립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걸 로어 바운드가 되죠. 2 to the nr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로그 2 to the nr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nr로 되고 이쪽은 1 플러스 nr pe 더하기 n 그 다음에 2분의 1 로그 2 베이스 1 플러스 p 오버 시그마 g 스퀘어고 이게 언제 성립한다고요? r이 어치버블 하기만 하면 그쵸?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시퀀스로 쭉 있었죠? 그래서 n을 이제 점점 크게 할 텐데 먼저 n으로 나눕시다. 이제는 똑같아요, 정말. n으로 나누고, 그러면 n 되고,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n은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r이고, 그 다음에 pe도 n에 대해서 시퀀스죠, 사실은. 얘는 0으로 가고, 그러면 얘만 남죠. 그래서 얘는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가 돼서 우리가 컨버스를 증명을 끝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네, CO equals CI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CI는 뭐였어요? 1 half log 2 base 1 plus P over sigma G square bits per channel use. 이렇게.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그림을 그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두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는 리니어. 그죠? capacity 파워 또는 capacity SNR을 리니어로 그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로그 펑션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을 로그로 하면은 즉 10 로그 10 베이스 11 dB로 바뀌죠. P over sigma G 스퀘어 하면은 이제 SNR dB가 되죠. 그러면
이런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제로 dB라는 것이 보다 작을 때 음수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dB로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여전히 양수죠. 그렇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00승은 뭐예요? 양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끝내라고 난리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점근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2배 하려면 스퀘어 해야 되고 3배 하려면 큐빅을 생각해야 되고 큐브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죠. 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커패서티를 증가시키려면 어때요? 파워를 엄청나게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코멘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멀티플 안테나를 쓰면 파워를 이렇게까지 증가 안 시키고도 기울기 자체가 증가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워를 조금 증가시켜도 커패시티가 확 증가하죠. 그래서 멀티 안테나 시스템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뭐냐면 프리 로그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여기 보세요. 로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있죠. 그쵸? 그거를 프리 로그, 그러니까 로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지금은 2분의 1이잖아요? 안테나가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터에도 m개, 리시버에도 m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앞에 m이 붙어요. 그러니까 로그 앞에 m이 붙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확 커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멀티 안테나 시스템이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원일 때는 그런 게 뭐 거의 별로 중요 안 한 듯 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한 과목을 더 들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스피어 패킹이랑 뭐였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합시다. 참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가우시안 코드북이라는 용어인데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해달라고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